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대리요. 대리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렇게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을은요, 을도 갑하고 계약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발생해요?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권리, 법률 효과를 취득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계약 당사자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근데 대리는 뭐냐? 대리는 이렇게 갑을 뭐라고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죠. 본인. 그래서 본인이 을한테 뭐를 준다? 이건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줘요. 대리권. 그러면 이 을이요, 여기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하고 뭐를 한다? 계약을 해요. 계약. 그럼 계약을 뭐라고 한다?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죠. 그런데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대리행위가 되면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대리인의 법률 효과, 그것을 대리인, 대리, 법률 효과, 대리 효과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알죠? 이것을 대리의 삼면 관계라고 그래요. 참 특이하죠. 대리는요. 봐요. 갑이요,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럼 대리인이 계약을 했죠. 그럼 여기 계약하면 자기한테, 계약한 사람한테 법률 효과가 기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요?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말한다. 이 대리권을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이다, 자격이다, 또는 지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우리가 보면 권리가 있고,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권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고압선생님이 항상 모든 공시법인가 뭐 얘기할 때 보면 권리부터 설명하더라고요. 항상 이건 모르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큰일 나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능은 뭐죠? 권능은 뭐죠? 권능? 응? 권리하고 권능하고 달라. 권리하고 권능하고. 아, 지위야? 여기가 지인데, 여기가 지인데? 알겠죠? 그것도 지위야?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자, 봐봐. 여러분 봐.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잘 모르겠어. 뭔지. 아무튼 소유권은 권리라고 그래. 뭔지 모르겠어. 소유권. 소유권이니까 권리겠죠. 그러면 소유권에 뭐가 있다? 점유할 수 있죠? 점유. 그 다음에 이거 뭐다? 사용수익이죠? 사용수익을 용익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뭐다? 처분이죠? 처분. 이런 것들이 권리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용익, 권능. 처분,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능,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 내가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 지금 내가 뭐 했어? 방금 뭐 했어? 사용했죠? 수익이 뭐죠? 처분은 뭐죠? 다 쓰면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과 처분이 여기서 권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권리가 뭐예요? 그냥 여기서, 그렇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마. 오케이, 알았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이거 보고 얘기해.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뭐냐. 그래서 내가 권리를 한마디로만 설명하면 안 돼. 권리란 말이 여러 가지로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라고? A 이름 뭐라고? 얘 이름 뭐라고? 아니, 애기 이름 뭐라고? 유리, 오케이. 내 적화 이름이 유리인데? 유리예요? 그러면 누가 보면 말이죠? 유리가 뭐라고 그래? 아빠. 알겠죠? 그럼 유리 엄마가 그래? 여보. 알겠죠? 아빠가 자기네, 이번에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애야. 내가 지금은요, 우리 애가 있는데 얘라고 그래. 알겠죠? 또 유리 친구가 뭐라고 그래? 유리 아빠. 다 똑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쓴다고. 법이 좋아. 알겠죠? 고학생한테 강의 똑바로 들었어.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이걸 보고 얘기해. 이걸 보고. 권리 뭐예요? 여러분요, 아직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민법 선생님 이름 누구냐 물어보면, 내 이름 아직은 얘기하지 마. 알겠죠? 조금 있다. 한 몇 개월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몇 개월 지나가지고, 민법 선생님 누구냐 물어보면, 그때, 지금은 아무데나 둘러대. 알겠죠? 자, 여기 봐봐. 권리죠? 그냥 이걸 보고 하라고.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이게 권리 아니에요.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을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는 뭐다?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알겠죠? 권능이 뭐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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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 그것도 잘하네요. 권능은요,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죠. 알겠죠? 그냥 짧게 하려면 권능은 권리로부터 나온 것이죠. 파생된 것이죠. 알죠? 그걸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됐죠, 이제? 자, 이제 권한 하나 봐. 권한은 이제 권한. 권한이란 게 뭐냐? 권한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 타인을 위해서 일한다. 오케이, 그걸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뭘 가지고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 이해됐죠? 근데 부모님이요, 뭐 좀 해달라는데 안 해줘.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 아, 저렇게 권한을 남용하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죠? 권리를 남용한다. 이러면 또 안 돼, 또. 아무 데나 들이대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김은국 때, 알겠죠? 김은국, 아무 데나 들이대다가 지금 TV 못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 데나 들이대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의학대. 알겠죠?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권리가 무엇인지, 권능이 무엇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아까 뭐, 권리는 뭐라고? 아까. 자, 고갑성표로 얘기해봐. 권리. 오케이.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그게 이제 스탠다드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권리란 말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뭘 얘기하느냐? 권한이란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권한하고 권리하고 권능하고 다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보면 뭐죠? 우리 몸은 권리죠. 머리는 뭐죠? 머리 권능이죠. 몸통은요? 권능이죠. 알죠? 하체는요? 권능이죠.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알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그럼 뭐라 한다? 그것을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여기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 아,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을까요? 자,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은 일반적하고 뭐가 있다? 특별. 이 특별에 뭐가 들어있어? 대리권이 들어있죠. 대리권.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이 들어있어. 그래서 대리권이 없으면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OX. 대리권이 없으면 법률행위가 불성립해. OX. 눈 없어요? 여기요. 대리권은 뭐에 관하여? 효력에 관하니까 효력이 없다고 그래야죠. 여기 성립, 불성립이 아니고 효력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밀버슨의 누구냐 물으면 알려주시면 알겠죠? 절대로. 알겠죠? 우리가 가끔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여기 봐, 대리권이죠? 대리권은 효력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으면 그래서 무권 대리는 무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요. 지금요. 근데 이 대리권은 어디에 속해? 크게 보면 어디에 속해? 법률행위죠. 그래서요. 대리는 법률행위만 대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가 비교가 되는 게 뭐다? 준법률행위죠. 자, 그럼 봐. 자, 법률행위죠. 여러분요. 이 준법률행위죠. 이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여기요. 표현행위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사실행위가 있죠? 사실행위는 대리가 안 돼. 그 사실행위는 뭐가 있다? 순수 뭐가 있어? 순수, 매주가 발명, 혼합, 사부섬물, 이건 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다음 중에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무주물 선점, 이렇게 선점, 그럼 선인의 선, 사부섬물 할 때 선인의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표현행위는요,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가 있죠?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어? 최고하고 뭐하고 거절하고. 관념의 통지는요,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이죠. 승낙. 이것은 대리를 인정해요. 이것은 인정을 해. 왜 그러느냐? 표현이란 게 뭐라고 그랬죠? 준법령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법에 규정되는 것을 표현한다 이 말이죠. 표현한다. 법에 규정되는 것을 표현한다. 상대방한테 내가 말로 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이 들었을 때는 의사표시인지 법에 규정된 것을 알려준 건지 애매하죠. 둘 다 말로 하니까. 얘도 말로 하고 얘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은 의사표시하고 비스무리 프리딩딩 하잖아요. 그래서 표현행위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가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 법률행위는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있고요. 알겠죠?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어요. 재산은 대리가 되죠. 가족법은 대리가 안 되죠. 이러면 신혼여행을 대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혼여행 대리 갈 수 있어, 없어? 이게 법이 왜 이렇게 잘못됐나 몰라요. 알겠죠? 신혼여행을 대리 갈 수 없다니까요. 딱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 두 가지로 돼 있다고요. 가족법은 대리가 안 돼. 근데 가족법이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재산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 상속재산이라든가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리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 그렇게 안 나오니까 대리가 인정 안 된다. 가족법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됐죠. 법률행위니까 뭐는 안 돼요?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안 돼요. 이게 뭐지? 봐봐요. 가빌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을이 병하고 기약하다가요, 병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열받아서 한 대 때렸어. 폭행을 했죠. 폭행은 불법행위죠.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 안 져요. 알겠죠? 대리인이 하는 계약은 본인한테 다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는 책임 안 져? 불법행위는 책임 안 져. 불법행위 책임은 안 진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폭행을 했다, 그래도 본인은 책임을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는 어디에가 적용되는가? 대리는 알겠죠? 그래서 뭐다? 첫 번째, 재산상 법률행위, 불법행위 안 된다. 사실행위 안 된다. 사실행위.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물 안 된다. 그 다음에 좀 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의체거, 최고고절, 관념의 통지,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은 대리가 인정된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고. 이 통지 있죠.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와. 알죠? 통지. 알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 관통상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대리를 봐. 본격적으로. 자, 이제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나하나를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지금 삼명 관계가 있잖아요. 삼명 관계를 하나하나 봐. 이걸 대리권 관계라고 그래, 대리권. 자, 지금부터 우리가 대리권 관계를 봐. 본인하고 대리인 관계, 대리권. 그러면 이 대리권은 어떻게 됐어요? 대리권은 이렇게요. 발생해. 대리권이 발생하고, 대리권이 변경하고,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대리권이 발생, 변경, 소멸. 이 발생을 뭐라고 한다? 발생을 법정 대리가 있고요. 법정 대리, 그 다음에 임의 대리 이렇게 했어.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자, 지금 대리권이 지금 발생했죠. 발생하면 뭐가 된다? 이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야. 이제서야 대리인이 돼. 발생해야. 알겠죠? 그럼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여기 이제 대리권이 이제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대리권이 있으면 이것을 유권 대리라고 하고, 대리권이 없으면 무슨 대리가 한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이게 상대방이죠? 상대방한테 뭐라 말을 해. 그걸 능동대리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뭐라 대리한테 얘기해. 그걸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다시 한번. 대리는 모두 6가지가 있어. 그냥 하면 안 돼. 뭐냐면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 유무에 따라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의사표시의 방향, 의사표시의 방향에 따라서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러면 법정대리는 뭐예요? 법정대리? 법정대리는 미성년자가 유효하게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부모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대리를 뭐라 한다?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한다? 법정대리를 사적 자치를 보충한다고 그래요. 보충한다. 그런데 여러분요, 임의대리는 뭐예요? 임의대리는 내가 계약을 할 수 있어. 본인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대리인을 시켜서 하는 거죠.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 좁아졌어? 넓어졌죠. 그것을 말한다? 사적 자치가 확장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확장됐다. 이렇게. 알겠죠? 법정대리는 뭐라고? 보충한다고 하고. 왜요? 보충이란 게 왜 그러죠?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대리인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보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의대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넓어졌죠. 그래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임의대리는 뭐라고? 확장. 법정대리는 보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어떻게 나온다?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항상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규정, 그걸 법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법원이 선임을 해요. 이런 법원 선임한 거 뭐가 있죠? 파산, 관제인. 알겠죠? 파산, 관제인. 여기 법에는요, 친권자, 이렇게. 이건 법에 규정돼 있어. 그래서 법정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임의대리 뭐죠? 임의대리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자, 이런 문제요.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좀 이따 볼까요? 이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행위하고 또 뭐가 있어? 계약하고 또 뭐가 있어? 합동행위죠. 근데 단독과 계약만 봐. 알겠죠? 이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뭐냐면 수권행위야.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누가 한다?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수권은 뭐죠? 권한을 수여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요, 일방적으로. 일방이란 말이 뭐다? 이것은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단독행위. 그래서 단독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을 임의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계약이죠. 이 계약은 뭐다? 위임 또는 위임장을 주죠. 그래서 위임계약이라고 하죠. 위임계약. 그러면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죠. 원인.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돼?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라고 하고, 권리를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위임 계약을 만다. 계약은 원인이고, 원인된 법률 관계 이렇게 얘기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말을 쓰기도 해. 기초적 내부 관계. 다 같은 말인데 실제로는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좀 더 정석스럽죠. 알겠죠?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 위임장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위임인이고, 여기 을 있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란다? 수임인이에요. 수임인.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란다? 위임 또는 위임장을 줘. 위임장. 이것을 뭐란다? 그러면 여기서 위임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 이 계약을 뭐란다?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뭐다? 계약이 뭐가 된다? 원인이 되죠. 원인으로서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대리권이 나와. 대리권. 이것을 뭐란다? 임의 대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임의 대리. 그러니까 여기요, 위임을 주죠. 위임은 뭐다? 계약이고, 계약이 원인이 돼서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와. 그 결과가 대리권, 임의 대리권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또 뭐죠? 대리권은 어떻게 나온다? 수권행위요. 수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다? 권한을 소유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하게 하죠. 이것은 단독행위고, 이것은 뭐고? 계약이고. 이 두 가지를 다 뭐라 한다? 묶어서 법률행위다 이렇게 하고, 이 법률행위는 뭐하고 다른 말이다? 법률의 규정하고 다른 말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법률 규정하고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지 한번 본단 말이죠. 99페이지 한번 봐봐. 99. 자, 이러면 99 봤어요? 99 봤어? 맨 위에 보면 120조라고 되어 있어요. 99페이지 맨 위에 120조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줄거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 가입하지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 거기만 줄거. 120조 줄었어요. 이건 무슨 대리예요?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예요? 무슨 대리다? 아니, 여러분 봐봐. 여러분 지금 뭘 들었어?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은 임의 대리고, 법률의 규정이 법정 대리라니까요. 대리권이 지금 뭐에 의해서? 법률 행위에 의하여. 법률 행위. 단독 계약이잖아요. 법률 행위 단독 계약. 그건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 이 말이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를 보냐? 페이지 94페이지 와. 페이지 94페이지 왔어요? 그럼 9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거기를 줄고 맨 밑에 128조.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거기를 줄었어요? 194페이지 94의 맨 밑에 128조. 쪽 아니에요? 조.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건 무슨 대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임의 대리인지 법정 대리인지 모르면 나중에 정답이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 그러면 무슨 대리? 법정. 법률 행위, 그러면 뭐? 임의 대리. 아시겠죠?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된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권이 발생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변경이죠. 변경에서 뭐 한다?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하고 그다음 대리권을 제한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범위, 남용, 제한 이렇게.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것은 여기 봐봐.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 것은 지금 여기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을이 병하고 자기 멋대로 계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대리권을 주면서 을한테 얼마를 빌려와라? 1억을 담보 잡고 1억을 빌려와라 이 말이죠. 이걸 뭐란다? 대리권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대리인이 상대방 만나가지고 얼마를 빌린다? 1억을 빌려. 1억.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자기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얼마를 빌렸다? 3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3억을. 그럼 얼마가 초과가 됐어? 2억이 초과가 됐죠. 2억이 초과되면 그 초과 보면 2억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다.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분명하고 대리권의 범위 밖으로 분명하다 이 말이죠. 먼저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은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이다. 알겠죠? 자, 그럼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오라고 그랬어. 예금은 좀 하고 그랬어. 예금 돈을 좀 영수 받아오라고 그랬어. 영수. 그 다음에 집을 좀 팔고 오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체결하고 영수하고 매도하고 또 있는데 체결하거라 예금하거라 입찰 동기의 입찰을 좀 봐라 이렇게 입찰 이렇게 5가지가 있다 해봐. 이렇게 해서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예금하고 오면 본인이 책임지죠. 그런데 이 인간이요 체결을 하고 오라 했더니 가서 이 인간이 계약을 해지하고 세제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예금하고 오라 했더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어. 대출. 그 다음에 또 처분하고 왔어. 이 인간은 평생 용서가 안 되겠죠. 영수 돈 받아오라 해서 영수 돈 좀 받아와라. 그랬더니 가서 면제하고 왔어. 저가 뭐라고? 면제. 갚지 말라고. 집 좀 팔고 오라 했더니 팔고 돌아서는 길에 좋은 물건이 하나 있어서 다시 또 매수하고 왔어. 돼 안 돼? 안 되죠. 입찰은 경매 좀 받아와라. 경매. 그랬더니 가서 이 인간에서 경매에 취하라고 해서 취하. 경매를 취하고 왔단 말이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은 금방 암기가 되죠. 극과 극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대리인이 하고 싶어. 그러면 대리인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뭐가 있어야 돼? 특별한 뭐가 있어야 돼? 수권. 특별 수권이 있어. 특별 수권. 알겠죠? 여기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대리권 범위 안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알겠죠? 매매계약을 체결 대리권 체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체결.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이행은요 등기까지 하고 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뭐다? 잔금, 잔대금, 지급, 기일을 뭐 할 수 있어? 연기해 줄 수 있다. 연기. 그 다음에 여기요 임의 대리권 우리가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대리는 상대방한테 말만 안 해요. 말만? 능동대리 말만 해? 상대방이 말을 한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이것을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수령 대리권을 포함해. 알겠죠?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체결. 하나, 둘, 여기 체결, 여기. 알겠죠? 매매계약 체결했죠?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체결과 이행, 잔금 지급기를 연결할 수 있다. 체결의 대리권에는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무조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지죠? 근데 봐봐. 여기는 무조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본인. 여기요, 봐봐. 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내 집 좀 팔아와라.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대리인 상대방 만나가지고 이 집을 10억 원에 계약을 했어? 그럼 계약금 1억 원하고 중도금 3억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원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보통 본인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누구 통장에 입금이 돼도 대리인 통장에 입금돼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돈은 수령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인 통장에다가 상대방이 입금을 해도
유효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수령이 난 다음에 대리인이 그 돈을 본인 통장에 입금을 다시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리인이요 이걸 수령해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 이 말이지.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썼어요.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다고 얘기하는 거야.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은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 여기 봐봐. 여기 대리권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진다고 해놨어. 그래서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이 있어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걸 뭐라 한다? 비진의 표시죠.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봐봐. 비진의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문제. 대리권 남용이 있죠.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있는 경우 이 무권 대리가 된다. OX. 대리권 남용을 했죠. 그러면 무권 대리가 된다. OX. X? 그래 맞아. X예요. 왜 X일까? 왜 X냐면 지금 우리 어디에 사고 있어? 대리권 범위 안에 사고 있죠. 그럼 대리권이 지금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으니까 대리권 남용해도 무권 대리가 아니지.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처음부터 없애야지. 대리권이 있고 대리권 범위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요 대리권 남용의 경우 무권 대리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은 본인이 책임지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럼요 비진의 표시가 가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이 나오냐?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지금 봐봐.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의 남용이 있죠.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대리권을 남용해도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익이다 손해다?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넓혀야 돼 좁혀야 돼? 그러니까 대리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다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의 대리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 뭐? 대리권의 남용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 왜?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그럼 본인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넓힌다 좁힌다? 좁혀. 그걸 뭐라고 한다? 대리권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무시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자, 이제 봐봐요. 여기서요. 여기는 뭐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죠. 분명.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 대리권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죠. 불분명.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한다? 먼저 보존행위.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성질 중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를 해. 자, 다시 뭐라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무슨 행위? 보존은 마음대로 해. 보존은 뭐하죠? 미등기 건물을 보존 등기. 소멸시효가 진행해야 돼? 중단이 돼야 돼? 중단이 돼야죠. 중단. 그 다음에 여죠 가옥을 뭐란다? 가옥을 수선.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부패하고 있는 음식물을 처분해야지. 썩으면 거기서 박테리아한테 뭐 나쁜 기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패하고 있는 것을 빨리 처분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존이라고 그래. 자, 미등기를 뭐한다? 보존 등기. 소멸시효를 뭐한다? 중단. 낡은 건물을 뭐한다? 수선. 그다음 부패한 음식을 뭐한다? 처분. 그것을 보존이다 이렇게. 자, 이용하고 계량은 성질이 바뀌면 안 돼. 이건 뭐냐? 이것은 뭐냐면 봐봐. 이것은
예금 있죠, 예금. 이러면 예금을요, 인출했어, 인출. 그러면 돼, 안 돼? 논이 밭이죠? 전을요,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 돼, 안 돼?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 안 돼. 인출하면 돼, 안 돼? 안 돼. 인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거나, 안 돼. 주식을 사거나, 안 된다고. 왜냐면 예금을 맡겨놨더니 가서 인출해버리면 안 돼. 예금은 권리잖아요. 인출하면 뭐가 좀 물건이 되죠, 물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 됐죠, 지금? 이건 대리권의 범위하고 대리권의 남용은 언제나 같이 가.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권의 남용은 언제나 같이. 이제 대리권의 제한을 봐야죠.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 제한에는 두 가지가 있어. 대리권 제한은 첫 번째 119조 공동대리 이렇게. 자, 갑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상대방이 있는데요. 대리인이 3명을 뒀어. 3명을. 3명이 있어. 그럼 대리는 2명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아이들 있죠?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 엄마하고 아빠, 보통 엄마 아빠 둘이 있죠? 그럼 뭐가 되죠? 친권자죠? 몇 명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알죠? 대리인이 여러 명 있으면, 자, 그럼 뭐라고 했죠, 이게요? 자,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면 무슨 대리라고 그랬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하면 무슨 대리? 수동대리. 여러분, 수동대리는 이게 언제나 각자 대리야, 각자. 능동대리는요, 원칙은 각자 대리야, 각자 대리, 이렇게. 그래서 뭐라 한다? 대리인이 소인이 있을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알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수권행위 또는 뭐가 있다? 또는 법률의 규정. 그럼 법률의 규정에는 뭐가 있어? 친권자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때는 뭘 한다? 여기요, 뭘 한다?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다. 공동으로. 원래는 각자인데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친권자가 2명이잖아요. 공동으로 하라겠더니 아빠 혼자 대리했어. 아빠 혼자.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어요? 줄어들었어요? 2명 같이 하라는데 혼자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 범위가 넓어졌다 이 말이죠. 넓어졌다. 그래서 공동대리를 위반하면은 공동대리를 위반이죠. 위반하면은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가. 왜 그래요? 2명이서 같이 하겠는데 한 명이 하죠? 그러면 2명이서 같이 하면 50%죠. 혼자 하면 몇 %예요? 100. 그러니까 더 커졌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커진다 이 말이죠. 공동대리. 자, 그 다음에 124조. 124조는 자기계약, 그 다음에 쌍방 대리 금지예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 이러면 우리가 이제 대리를 볼 때 양이 좀 많죠. 양이 많으니까 저기서부터 쭉 올 때는 먼저 목차를 먼저 보는 거예요. 목차를 어떻게 보는 것이다? 발생, 변경, 소멸. 변경이 뭐다? 대리권의 범위.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 제한은 두 가지. 공동대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렇게. 목차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능동대리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죠. 그런데 능동대리는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도 있죠. 여기서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어. 아마 10회 때인가 나왔어. 자, 문제.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 원칙이 전적으로 적용된다. OX. 전적으로 적용된다.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여러분, 눈 없어? 눈.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수동대리는 어떻게 돼 있어? 언제나 각자만. 그러니까 공동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원래는 각자인데 뭐 할 수 있어? 공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이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것이 전적으로 적용된다고. X죠. 공동은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만 되는 거죠. 각자들이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눈동자로 좀 안다고 얘기 좀 해줘. 알겠죠? 이렇게. 자, 자기가 쌍방대리죠? 자, 봐요. 갑이 있고, 여기요,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어요. 이렇게요. 대리권이셨죠? 자요, 여기요,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요,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요.
자, 이제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계약서 있어, 없어? 계약서? 계약서 있죠, 계약서. 계약서에 보면 여기 매도인 난이 있고, 매수인 난이 있죠? 누가 계약서 갖다 주면은 놀래가지고 못 읽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오늘 떨 필요 없어요. 알겠죠? 아무튼 요즘 좀 겨울이니까 좀 떨기는 떨겠네요. 봐. 갑이 을한테 집 팔아달라고 데리고 줬죠. 얘가 대리인이죠. 근데 병하고 이제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죠. 여기 매도인 난에 매도인은 얘가 매도인이죠.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그럼 매도인 난은 뭐라고 쓴다? 여러분요, 아직은 절대로 들어가서, 알겠죠? 누구한테 배운다 말하지 마.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리인 배우고 있죠?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상대방 누구다, 상대방은? 떨기를 왜 떨어? 병이잖아요. 알겠죠? 이건 떨 필요 없죠. 알겠죠? 병. 자, 여기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팔아달라고 데리고 줬어. 그때 자기가 사버려, 자기가 사버려. 여기는 뭐라 써, 여기는 뭐라 써? 갑의 대리인 을이죠. 여기는 뭐라 써? 을 이렇게 쓰는 거죠. 됐죠? 여기는요, 한국에 있는 갑이요, 자기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니까 집 좀 팔아달래. 미국에 있는 사람이요, 한국으로 기구 간다고 집 하나 사달래. 서로 데리고 줬죠? 서로 둘 다 데리고 줬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갑의 대리인 을. 여기는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자, 여기를 뭐란다? 여기는 원칙이죠, 원칙.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의 대리인 을, 병 이렇게. 이걸 뭐란다?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그래요. 자기계약. 이걸 뭐란다? 쌍방을 대리한다. 쌍방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무시 간단하죠?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봐봐, 자기계약 봐봐. 자기계약에서 누가 지금 본인이에요? 갑이 본인이죠? 누가 손해야, 누가 손해? 갑이 손해요, 을이 손해요? 왜 갑이 손해일까? 을이요? 을이 자기 혼자 매매대금을 다 결정하니까. 그래서 누가 손해다? 본인이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계약을 왜 못하게 하냐? 본인이 손해니까 못하게. 그럼 본인이 손해가 아니면 되겠네? 아니, 된다니까? 본인이 손해가 아니면 돼? 본인이 손해가 있으니까 못하니까? 그럼 손해가 있으면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이거요? 아버지가 갑이에요. 이것을 아들내미 을한테요. 이것을 증여하고 싶어, 증여 계약이죠. 근데 증여는 얘가 17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증여자는 누가 되고, 증여자는 갑이고, 여기 이 사람이 이걸 수증자죠? 수증자는 누가 된다? 을의 대리인 누가? 갑.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증여자 갑이, 자기 아들을 대리해서 준다, 이 말이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네.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아니, 이게 똑같이 비스무리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있네. 여러분, 눈이 있죠?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여기서는 본인은 누구예요? 본인이 누구죠? 아니, 갑은 그냥 자기고, 여기 대리인, 여기네 대리인 갑이니까 을이 더 본인이네. 그럼 여기서 본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본인이 누구냐고? 여기는 갑이에요? 여기서 본인이 누구냐고? 을이네. 을의 대리인 갑이라고 했으니까. 아들내미가 본인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하니까. 이런 무조건 아버지가 대빵이에요? 아니에요. 안 대빵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아니, 자기네 아들이 17살이라잖아요. 17살짜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죠. 나는 그러니까 법정 대리냐, 대리. 대리니까 아들내미가 뭐예요?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이 을한테, 본인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집이 하나 생기니까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된다, 이 말이죠. 판례가 아버지가 미성년이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자 아들을 대리해서 계약을 한 경우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이다. 알겠죠? 시간 가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쌍방이죠, 쌍방. 쌍방 봐봐요. 갑하고 병을 을이 대리하죠. 그럼 둘 다 대리하죠. 그럼 봐봐요. 갑이 현재 유리해? 을이 병이 유리해? 누가 불리해? 아직 모르죠. 자, 근데 을이요, 갑하고 연인관계예요. 알겠죠? 누가 불리해요? 병 망했네. 알겠죠? 둘 다 데리고 줬으니까 둘 다 본인이에요. 둘 다 본인인데
병 망했네. 알죠? 병이 자기 동생이에요. 누가 망했어? 갑이 망했네. 그러니까 뭐예요? 쌍방을 대리하면 한 분께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래서 쌍방 대리 못한다 이 말이죠. 누군가는 손해보니까.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계약하고 직접거래, 이런 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하고 차이는 뭐죠? 직접거래는 뭐죠? 직접거래가 뭐야? 아, 여러분 참 좋겠어요. 왜냐면 알 때는 대답 크게 하고 모를 때는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또 자동적으로 또 나와요. 또 참 신기하죠 이게. 자, 여기 봐봐요. 갑이 의뢰인이죠. 의뢰인. 갑이 의뢰인. 의뢰인이죠. 여러분 의뢰용 중개업자죠. 중개업자한테 중개계약을 맡겨줘. 중개해달라고. 중개를 했는데 이 중개업자가 뭐가 돼버려? 매수인이 돼버려. 매수인이. 알겠죠? 중개업자가 매수인이 돼. 이걸 직접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다 무효다? 직접거래는 단속 규정에 위반돼서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단속 규정 위반,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아니고, 미등기 전매,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갑자기 배고프게 쏙 들어갔어. 알겠죠? 자요, 무슨 알겠죠? 직접거래,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됐죠, 지금? 자, 이제 자기약 쌍방대리죠? 그런데 이건 본인의 승낙. 본인이 승낙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뭐도 된다?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돼.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어. 본인의 승낙이 필요 없이 채무이행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그러니까 본인이 승낙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어요. 채무이행은 돈 갚는 거 있죠? 그것은 본인의 승낙 없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반드시요. 본인의 승낙, 본인 승낙 없이 채무이행을 못하는 것이 있어. 못하는 것, 승낙 없이는 못하는 거. 뭐가 있어? 대물 변제, 경계.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 대물 변제, 경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세 가지. 뭐가 있어?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항변권 붙은 채무이행. 기한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알겠죠? 채무이행.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건 경계에 대한데 안 돼. 그래서 다툼 있고, 읽어봐봐. 다툼. 항변권, 기한 미도래. 돈 갚을 날짜가 안 된 것.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것, 다툼이 있는 것, 그것은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 없이는 안 돼. 알겠죠? 원래는 이것 빼고는 본인의 승낙 없이 채무이행 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승낙 없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채무이행은 또 뭐가 있죠? 채무이행은 또 뭐죠? 법무사에 뭐가 있다? 등기 사무. 이거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의 이름을 바꾸죠? 명의개서. 주식의 명의개서. 자기계약이지만 가능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사채 알선업자. 사채업자 아니에요. 사채 알선업자. 이거 된단 말이죠. 변호사가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데 변호사가요, 강제 집행 압류죠.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것, 그것도 돼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를 쌍방을 대리해서 가능해. 알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거는데요. 그래서 변호사가 두 사람을 다 쌍방을 대리해서 할 수 있어요. 알죠? 이것은 뭐다? 변호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손해가 입을 염려가 있어 없어? 없죠. 법대로하니까. 알죠? 가능하다. 특히 여러분요, 여기 법무사의 등기사무,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럼 여러분 잔금 날짜에 여러분요, 누가 와 있어? 우리 사무실에 법무사 사무장 와 있어? 안 있어? 와 있죠? 그래서 잔금 딱 치르면은 매도인한테 등기소를 받고 매수인한테 등기소를 받아서 혼자 날아가죠. 알겠죠? 그걸 얘기하죠. 주식의 명의개설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 안 났어요. 여기 사채 알선업자하고 여기 변호사의 강제집행 절차는 다른 국가고시에 났어요.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여기서 특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다. 다툼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낙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소멸. 대리권 소멸은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으로 소멸하는 거. 공통. 자, 여기 본인, 대리인 이렇게. 본인은 뭐밖에 없어? 본인은 사망. 대리인은 뭐가 있어? 사망, 파산, 그 다음에 성년, 호경계시. 성년, 호경계시 이렇게. 자, 지금부터 문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으로 소멸하는 사유에는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녀의견 계시가 있다. OX. 본인은 오직 뭐밖에 없어? 사망밖에 없어. 알겠죠? 어디서 본 거 다 적어놨으니까 그러면 큰일 알겠죠? 미역국 안 먹어도 톡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뭐밖에 없어? 본인은 사망, 오직 사망.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년. 성년이죠? 뭐라고 하면 안 돼? 한정, 호경계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것은 대리인으로 된 후에 파산되고 대리인으로 된 후에 성인호견 계시가 돼야 돼. 여기 뭐라고? 대리인이 된 후에 파산받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염령, 그 다음에 간토, 그 다음에 임의대리. 임의대리에만 있는 거 뭐가 있어? 임의대리에만 뭐다? 숙권행위. 숙권행위가 뭐가 된다?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된다? 종료. 법정대리만 있는 거예요. 법정대리 뭐가 있어? 능력자가 된 경우. 능력자가 된 경우. 그래서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되죠? 그러면 법정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해. 알겠죠? 미성년자할 때 대리인. 성년이 되면 대리권이 없어져. 여기 임의대리는 숙권행위하고 뭐가 있어? 원인된 법률관계. 숙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건 임의대리만 있어. 임의대리만. 이러면 이름만 하면 안 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으로 소멸하는 원인으로 1번 본인의 사망, 2번 대리인의 사망, 3번 파산, 4번 성종이 계시, 5번 숙권행위 처리. 그러면 큰일 나. 숙권행위 처리는 어디만 있다? 임의대리에만 있다. 알겠죠? 임의대리에만 있다. 이렇게. 이것을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요, 대리에 대해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요. 이런 무권대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무권대리는. 무권대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부분이 지금 일단 한 판이 이제 끝났어. 한 판이. 알겠죠? 다음에 한 판이 더 남았는데, 아무튼 이건 일단 한 판이 끝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를 봐. 그럼 이런요, 지금 보면 대리는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죠?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결론만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까지 써놓으니까 어마무시한 것 같죠? 봐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는 건 뭐밖에 없어. 여기서 보는 것은 여기는요, 법률행위만 돼요. 재산상 법률행위만 되고 불법행위하고 사실행위 안 된다. 의사통지, 관념통지도 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요, 저기 공동대리에서는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 딱 거기 하나만 알면 돼. 자기가 쌍방대리 금지는요, 원래 안 돼. 본인의 승낙이나, 그 다음에 채무이행만 돼. 딱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다. 채무이행이 3가지. 다툼 있는 것, 항변권이 있는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별게 없다니까요. 칠판을 써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딱 보더라도 대리권의 범위라고. 대리권의 범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거의 대리권의 범위만 시험이 주야장창 나와.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만 양이 많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많은 거지. 자, 1번 59번에 혼인은 가족이네. 가족. 혼인 대리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타깝죠? 2번 대리인이 사망했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해. 3번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 폭행. 대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틀렸죠? 대리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하기 위해서는 줄거 본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권리, 능력. 그래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5번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대리행위 하자, 줄거 대리행위 하자.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 아까 우리 이건 어디서 봤냐? 차고에서 한번 봤단 말이죠. 차고에서 대리인이 평소 눈여겨봤던 빚 토지를 매입했다. 이렇게.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생각 안 나요? 안 나요? 오케이. 60번 임의대리죠? 범위 시험에 잘 나와. 권한을 정하지 않았죠?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잘 나온다니까. 권한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도 되죠.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않으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이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 맞아. 옆줄 긋어서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보조랭이를 할 수 있다. 왜 만 그러면 왜 틀릴까? 왜? 만 그러면 이용기량도 있잖아요. 자, 3번. 대리인이 수인. 무슨 대리 원칙? 오케이, 맨 끝에 공동으로 틀렸어. 각자 또는 단독. 3번. 토지 매각되는, 매각이 뭐죠? 체결. 체결은 뭐하고 할 수 있다? 체결은 뭐하고? 체결을 드릴 걸 뭐를 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자, 4번 봐봐. 여기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소권 2개 중요하다 그랬죠. 잔금 지급 기일을 말 수 있다. 연기.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장. 알겠죠? 연장. 그러니까 뭐 사심이 칼 그러면 큰일 알겠죠? 5번요. 대여금의 영수권한 영수동은 영수의 반대가 뭐예요? 아니, 무슨 말이 딱 하면 딱 떠올라야죠. 영수는 뭐다? 면제. 영수 받아오라. 면제 갚지 마라 이 말이죠. 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특별수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61번 뭐라고 됐죠? 자,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정 대리권은 뭐여야 한다? 법이 규정돼 있죠. 알았죠? 2번 임의 대리권은요, 통상 그 권한의 부수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줄고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수령. 아까 말했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임의 대리권은 뭐를 포함한다? 수령 대리권. 봐봐. 이 대리량에서 상대방한테 막 말만 해? 말하면 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상대방이 말하면 또 듣고 본인한테 전달하고, 알겠죠? 또 필요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말을 하는 걸 말한다. 능동. 받는 것을 말한다. 수동. 그래서 수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3번 맞아요? 몇 번의 3번이죠? 아, 예, 그래요? 자, 3번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체결 동그라미. 체결의 반대가 뭐예요? 암결하니까 해제. 암기 좀 해요. 먹고 살만하면 밥만 먹지 말고. 알겠죠? 뇌에다가도 양식을 집어줘야 돼요. 알겠죠? 암기를 해. 해제 권한을 갖지 않는다.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임의 대리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가 중요하죠?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예금을 인출하여 대여하면 안 된다. 예금을 인출하여 대여하면 안 된다. 자, 5번. 예금은 또 뭐죠? 반대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맨 끝에 예금을 담보로 대출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자, 대리권 제한 62번 1번. 본인의 허락 줄고,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는 안 되죠. 허락이나 채무 이행이 되죠. 허락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줄고 대리인이 면제. 그 말은 뭐죠? 이퀄 채무 이행이잖아요.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빌려준 것을 면제한다는 것은 채무에 이행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본인한테 이익이요, 손해요? 이익이죠. 이익이니까 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3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OX. 안 돼. 아까 우리 했잖아요. 아버지, 미성년자 다 적용되죠. 3번. 대리인이 수인 줄고 수인. 무슨 대리 원칙이다? 각자. 걔가 답이네요. 5번. 친권자가 아버지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죠. 자기계약이지만 미성년자 아들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5번 틀렸네. 63번.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등기 신청은 쌍방을 말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법무사. 자, 니은 아직 안 했는데 부동산 입찰 주고 입찰, 동일 물건 줄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줄고, 그 입찰은 무효이다. 무효. 봐요. 물건이요. 이게 하나가 딱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요, 경매 선생인데요, 두 사람이 서로요, 자기한테 낙찰 받아달라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면 갑한테 하면 누구는 안 되고
을 안 되고, 을한테 하면 누구 안 돼? 갑이 안 되죠. 물건 딱 하나인데.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판례가 말하겠다. 무효라고 그랬어요. 무효. 자, 이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미리 본인이, 아니, 줄거 죄송해요. 본인이 미리 자기가 동그라미 허락, 본인이 허락해서 자기 계약을 허락해서 된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 채무형은 된다. 리얼.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죠. 무슨 계약? 자기 계약.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대리권 소멸 봐봐. 64. 민법에서 정한 대리권, 이미 대리권 소멸은 뭐가 있죠? 봐봐. 본인의 사망, 공통적으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렬 후양 개시. 성년 한 장 아니에요. 일단 4개가 있고 플러스 뭐가 있어?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6개가 있다. 알겠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본인 성렬 후양 틀렸네. 본인 성년이 틀렸네. 알겠죠? 본인은 뭐밖에 없다? 사망. 4번 본인과 대리인 사이 줄고 원인된 법률관계 뭐죠? 위임계약의 종료. 5번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 그게 중요하지 않냐? 뭐가 중요해? 수권행위의 철회. 자, 65. 자,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건 법정 대리인 갑, 대리인이 사망했죠? 재밌는 말 나왔죠? 갑이 본인이 아니 갑은요, 갑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 줄고 뭐다? 술이 많지? 생일날 술이 많지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봐봐. 대리인은 술 마시면 돼, 안 돼? 술 마셔도 되죠? 그럼 술 한잔 마시고요, 술이 많지 됐다. 일시적으로 하룻밤 술이 많지 해서 필름이 끊겼다 해서 대리권이 소멸이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컨디션 한 병 마시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을이 사망, 본인 사망이죠. 그 다음에 4번 피성년 후견인 없어지죠. 자요, 을이 성년이 된 경우, 성년이 되면 친권자는 뭐가 된다? 대리권이 소멸하죠. 자, 그럼요 4번 옆에다 써. 4번 옆에다 뭐라고 써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 한정 성년이 아니고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이렇게 한정 후견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봐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요 대리권 파트가 유권 대리에서는 2개의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대리권이 있고 하나는 대리 행위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리권이 다 끝